성공적인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작년에도 제가 와서 강연을 했는데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관심도 특히 요새 인공지능 챗GPT 열풍 때문에 점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어떻게 플래닝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90년대부터 인공지능 연구를 좀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그냥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딥러닝의 아버지 이런 식의 명성을 얻고 있어서 그 당시 사진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딥러닝 옛날에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불렸는데 별로 인기 없던 시절에 돈도 없던 시절에 이제 세계적인 연구자들이 모여서 그냥 같이 공부나 하지 그러고 모였던 그림입니다. 그 디지털 혁신에 관해서 우리 정부의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구체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인수위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 그 다음에 최근까지는 인프라분과위원회라고 해서 그 인프라 실현 계획을 입안을 했고 이제 이거 빨리 또 실현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인프라 기반 TF 팀장을 맡아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이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개요는 대략 이런 그 네 가지 줄거리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민주주의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림을 하나 상기시켜 드려봤습니다. 그 대통령께서도 뉴욕 선언이라는 데서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것을 언급하신 바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이 이제 여태까지의 디지털 정부의 공무원 중심 행정을 우리가 기술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예를 들어서 부동산 등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굉장히 많은 부처를 다녀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떤 한 부처를 가더라도 창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도 또 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돈을 내려가려면 한두 군데 다니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군데 다니면서 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이제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고 아이고 죽겠다. 나는 이제 다음에는 법무사 꼭 시켜야지. 그거 얼마 아끼자고 내가 진짜 혼자서 할라니 죽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시죠.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은 지금 첨부 서류를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여기 가서 부탁을 하면 한 부처에서 네 알겠습니다 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관련 부처에다가 연락을 해서 아야 너도 좀 뺑뺑이 돌아라 그다음에 너희도 이런 거 좀 도와줘 그래 도와줄게 그리고 은행에도 연락해서 알아서 다 해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공무원이 네 다 됐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이런 진짜로 국민을 위한 근데 지금 잘 되는 회사 중에 이렇게 안 하는 회사 없죠. 여러분들이 아마존의 서비스를 쓰시건 한국의 네이버의 서비스를 쓰시건 카카오를 쓰시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국민이 이렇게 기뻐하도록 만들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로 이제 부동산 등기를 한 곳에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얘기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문을 3곳이나 하고 접속 사이트는 9개나 되고 출력 서류는 17종이나 해가지고서 결제는 4번이나 하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법무사를
채용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한 번의 인증과 한 번의 정보 입력, 그다음에 한 번의 결제로 할 수 있는 이런 그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디지털 민주주의를 우리가 유명한 링컨의 말을 상기해서 생각해 본다면 국민을 위한, 진짜로 이렇게 국민 중심으로 설계된 프로세스, 그 다음에 국민에 의한, 그러니까 국민이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래, 국민이라는 게 이제 주로 기업을 말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기업이 내가 더 잘 만들어 보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내 국민의 정부라면은 내가 평가를 하고 더 향상을 시켜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국민이 직접 행정 서비스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그런 주권을 갖게 되는 그런 디지털 민주주의를 이뤄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철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플랫폼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플랫폼, 그러니까 정부를 government as a platform이라고 이제 기술을 해서 정부가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가, 이제 정부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많은 서비스를 기업이나 또 많은 파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의 그 아이디어는 2010년에, 그러니까 이게 애플의 앱스토어가 나오자마자입니다. 지금은 이런 개념이 굉장히 일반화됐지만 그 일찍이 오레일리라는 사람이 이제 이미 그 얘기를 했고, 지금 이런 개념이 세계적으로 정부의 혁신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은 인공지능 혁신 시대죠. 지금 뭐 여기 챗GPT 안 써보신 분, 써보신 분 말고 안 써보신 분, 손 드신 분 없네요. 참 이런 시대입니다. 그죠? 모든 일반인이 이제는 인공지능이 내가 써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기술들을 더 추월해 가지고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변곡점에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는 여기에 누가 먼저 뛰어드느냐, 누가 여기서 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제가 2년 전에 엔비디아 주식을 사라고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유튜브도 만들고 했는데, 저도 게을러서 너무 바쁘다 보니 안 샀어요. 요새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뭐 주식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테크놀로지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 또 거기에 우리가 할 일을 찾아본다, 이런 것은 지금 뭐 정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태까지의 디지털 정부의 그 도입 체계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거 하겠다라고 정해놓고 뭐 이제 대충 계획을 세워놓으면 이제 뭐 SI, 또 대형 SI 업체에다가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 조달 기업들이 또 밑에 하청 기업들에 너희 이런 거 해와, 그래서 모은 다음에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그런 굉장히 불편한 정부의 시스템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 니즈는 공무원들의 행정 니즈의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생태계는 국민들이 직접 그런 거에 대해서 써보고, 그다음에 선택을 할 수 있고, 인공지능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플랫폼 상에서 또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경쟁할 수도 있는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4월 14일에 이제
그 정부의 실현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여태까지의 우리나라가 사실은 디지털 정부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뭐 랭킹이 조금 내려가고, 사실 기본적인 이유는 아까 우리 그 VIP 챗에서도 뭐 조금 말씀이 나왔었는데, 너무 우리가 그동안에 디지털 정부에서 잘하다 보니 저게 레가시가 돼가지고서 우리의 혁신을 조금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한 단계 넘어서 우리가 진짜로 그 선제적으로 혁신을 해서 글로벌리 모범이 되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모범 혁신 국가로 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이게 우리가 레거시가 많다 보니 정부에 17,000개의 주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나 뭐 이제 산하기관이나 다 보게 되면. 그리고 그런데 그 중에 데이터는 아주 일부만 제대로 개방이 돼 있고, 개방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디지털 시스템이 있는데 일하는 방식은 굉장히 아직도 아날로그적으로 옛날하고 다른 점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백신 예약에서 불통되는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플랫폼 정부위원회 출범식인데, 이제 뭐 이런 그 기본 원칙을 만들고 이제 이런 원칙들 9가지를 제정을 했습니다.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을 중심으로 국민의 불편을 없애야 된다. 그다음에 정부의 그러니까 데이터 사일로라고 그러죠. 뭐 시스템 사일로도 있고, 이 분절화된 시스템을 모아서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데이터가 한꺼번에 한 곳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를 모으고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협력이 되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민간 기업들을 그 중요한 참여자로 참여시켜 가지고서 민간 중심의 혁신 역량을 이제 정부에도 가져오게 하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핵심 추진 과제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서비스, 그다음에 원팀 정부로서 이제 데이터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일관된 서비스, 그다음에 민간 기업을 많이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동시에 또 개인 정보나 혹은 뭐 적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자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 앞에 나온 그런 필로소피들이 이렇게 그 3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원스톱 서비스, 또 그 다음에 알아서 챙겨주는 인공지능에 의한 선제적 서비스, 그 다음에 또 그런 것을 이제 실제로 잘 보여줄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미 나온 얘기들이지만 데이터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과학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혁신 인프라를 구현하자. 그 다음에 이제 AI 데이터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거브텍을 산업을 육성을 하자. 그래서 이제 사스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거브텍 기업을 10,000개를 육성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앙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 정부까지도 이런 혁신이 일어나도록 지원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갖추는 것도 물론 여기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주요 일정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 체감하는 선도 프로젝트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2024년은 기반 구축으로 실행력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2025년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혁신의 성숙화 단계로 진입하는 야심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26년이 되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혁신이 일어나서 이런 성과를 거둘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 추진해 나갈 거냐, 단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서로 그 17,000개를 이제 앞으로 맞춰 나가야 되니까 오픈 스탠다드를 제정하고 데이터를 융합하고, 그다음에 기술 플랫폼을 구성해서 그 위에 공공 SaaS 앱, 민간 SaaS 앱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성과 분석을 개선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말하자면 애자일한 혁신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인프라 구현 원칙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그 작년 1년 동안 일하면서 만들어 왔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에는 사실은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의 이런 주요 사례들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우리는 그보다 더 발전된 서비스의 스탠다드를 만들어 가자라고 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런 주요 그 사항들이겠습니다. 그 역시 인프라가 요새 이제 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만 초거대 인공지능도 잘 활용할 수 있고, 민간 기업이 잘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사일로를 열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략 산업으로 육성이 되면 세계로 수출도 해야 되겠죠. 그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요. 구현 원칙을 일단 이것이 이제 인프라의 스탠다드에도 이제 포함이 될 내용이지만 지금은 아직은 뭐 초안 상태이기 때문에 더 업데이트가 될 것입니다만, 이렇게 10개 정도의 우리가 세부적인 원칙들을 열거를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실은 작년 초만 하더라도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부 각 부처의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서 이제 굉장히 그 저항이 많았고, 그거는 한참 지난 다음에 얘기다 하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니면은 이제 좀 트렌드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압력도 받고 있는 굉장히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처음부터 목표했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전기를 맞고 있고, 저희 인프라 기반 TF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을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굉장히 핵심 사업으로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제 주요 시스템의 70%까지를 전환을 한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사실 저도 공무원들이 너무 높이 잡아나가지고 지금 걱정이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굉장히 야심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리면 인프라의 핵심 사업도 이제 이런 앞에 말씀드린 실현 계획에 맞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인프라의 계획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존에 조각나 있는 데이터들을 함께 모을 수 있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들을 이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 아키텍처들을 다 클라우드들이 갖고 있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걸 기반으로 인공지능 플랫폼, 그다음에 그 위에 공공 사스 앱, 민간 사스 앱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의 플랫폼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참여 앱스토어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혁신 생태계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세계 표준이 되게 하자. 그리고 이제 이런 오픈 API를 통해서 글로벌 시스템까지도 연결되게 하자. 또 그리고 기존 레가시 시스템은 이제 여기에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게 하는 그림이 이제 우리가 플랫폼 확산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는 뭐 API를 따로따로 모아놓고 시스템은 이제 그거하고 별도로 돌고 있었는데, 이거를 클라우드 위에서 실제로 다 모아서 전체 허브를 구성하는 그런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주요 요소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DPG 아키텍처들에 대한 스탠다드도 지금 뭐 이미 상당 부분 기술이 돼 있고, 이제 앞으로 좀 더 리파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스탠다드라는 형태로 지금 워킹 스탠다드를 기술을 하고 있고, 조금 이제 각 부처에서 만들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랑 이런 것들하고 합쳐가지고서 이제 차차차차 공개를 해 나가고 피드백을 받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커뮤니티의 분들도 앞으로 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들이 적합하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 하는, 이것은 이제 해외의 스코어 카드인데, 이 비슷한 그 기준으로 우리가 선도 프로젝트 선정에도 활용을 했고, 이런 프로젝트 평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도 만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말은 좋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되냐? 사실은 세계 많은 정부들이 이제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키는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올바른 철학, 목표, 계획, 여기까지는 만들어졌는데 적절한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이제 기업과의 협력 같은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빨리 국민들이 이건 정말 좋네 라고, 이제 많이 바꿔야 되겠네라는 체감하는 혁신의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그와 함께 사람 문화의 혁신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생각입니다. 뭐 해외의 사례를 봐도, 이거는 영국의 그 디지털 혁신을 선도했던 그 리암 맥스웰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얘기한 내용인데, 우리의 그 지적과 비슷하고요. 특히 이제 최고 지도자가 이제 굉장히 열심히 도와줘야 되고, 모멘텀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영국 정부는 이런 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제 그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SI 구매 체계에 의해서 이제 시스템들을 구성을 했는데,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거기에 참여하는 IT 기업들이 영국 주변에 조금밖에 없었는데,
5년 후에는 이렇게 영국 전역으로 커졌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혁신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일단은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 시스템들의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구매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시큐리티, 보안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은 뭐 이런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백그라운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일일이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된다 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불도저 같이 이제 블로커를 없애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해외 경험과 우리의 또 그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솔루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특히 이렇게 뭐 하나의 정부라는 게 말로만 하나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의 데이터가 나를 위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는 운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한테 모이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기본 원칙인데, 그게 되려면은 특히 보안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갈 길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긴 그 자료에는 없지만은 미국 정부가 이제 보안 문제에 있어서 오스칼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보안 인프라를 아예 코드화해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면 보안이 미국 정부가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근데 사실은 뭐 보안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전체를 코드로 뭐 XML이나 이런 제이슨 같은 형태로 기술을 하자라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이제 말로 된 스탠다드를 첫 단계로 만들고 있지만 코드화된 스탠다드도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중요한 부분에서는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각 부처나 학계와 연구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와 조직의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보고 체계도 디지털적으로 바뀌어가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디지털 혁신 그 사례들에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 또 AI를 이용해서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 뭐 지금 이미 뭐 민간 기업에서는 챗GPT 같은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화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공무원들의 업무에도 이제 많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 시스템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여태까지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는 꼭지가 아니라 실적,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했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가 좋아서 별점을 몇 점을 줬느냐 하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평가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무 범위가 크냐보다는 누구와 얼마나 협업을 잘했느냐 이런 것들이 평가되고, 그래서 일하는 문화가 혁신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앞서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중동의 아부다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뭘 하느냐, 아부다비의 국왕이 공무원 20만 명 한 사람 한 사람의 퍼포먼스를 이렇게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진짜 심한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으나 최소한 정부의 모든 IT 사업들의 성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각 부문의 성과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국민들이 항상 볼 수 있는 나라가 돼야 정말로 투명한 정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마지막으로 오늘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리면 오픈 스탠다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업들이 여기 계신 많은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에코시스템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작년만 해도 뭐 좀 낯선 용어였지만 이제 거의 일반화될 것 같고 AI by default 정부의 모든 앱들이 AI를 반드시 채용하는 시대가 될 거다.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 데이터를 융합하는 것은 앞으로 머스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